이번 4편에서는 저희 뇌과학을 이용한 마음챙김 기반 불안 우울 인지 치료가 불안이나 우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가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있는지 뇌과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마음 챙김 인지 치료를 하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뇌의 변화들 또 뭐 불안 우울에 대한 이제 효과 외에도 혹시 또 부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? 선생님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, 그 어떤 거죠, 그게?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빨리 좀 극복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느냐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네.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트라우마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솔직히 무너지잖아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딱 받은 후에 더 탄력적으로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. 왜 힘들고 난 다음에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. 옛날에는 약간 좀 놀기만 좋아하고 뭐 그냥 술이나 먹고 뭐 자기 케어를 잘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뭐 누가 그뭐 아프고 자기 중요한 사람을 잃고 나서 갑자기 종교에 귀한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케어를 잘하고 자기 생활이 바뀌어서 가족들을 더 잘 챙기고 뭐 돈보다 뭐 행복한 쪽을 선택하고 그래서 오히려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더 잘 되는 사람. 이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 그래요. 이 회복 탄력성에 우리가 이제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18, 17, 18년 치료적으로 이용을 해봤는데 한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지를 환자들한테 주고 전후를 비교해봤어요. 그랬더니 회복 탄력성이 확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회복 탄력성까지 뭔가 좋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래서 회복 탄력성 그래서 좀 스케일을 막 모으면서 지금 이제 더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뇌가 어디냐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어느 쪽이 많이 나왔어요? 사실 제가 이번에 연구했던 거는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었었고요. 이번에 이제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뇌 연구를 한 결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위가 있었긴 했습니다. 그중에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이제 뇌 섭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감하는 영역이고 행복감이랑 관련이 있는 영역인데 이제 실제로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 부위에서의 뇌 주름이 되게 많이 증가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그 다른 영역들 중에서는 위 세로다발 영역이라고 해서 뇌의 다른 영역들을 많이 연결해주는 이제 뇌 백질에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집중 부위예요, 거기가. 그 부위에 있는 이 연결 정도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뇌 백질 이외에 뇌 회백질 부위 영역을 보시면 이마띠랑이라는 뇌 이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서는 오히려 이 뇌 부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증가해 있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섬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. 섬엽이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그 신체 감각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부위인데 보통은 뇌 주름이 많은 게 좋거든요. 우리가 왜 인간이 제일 인간답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뇌 주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뇌를 많이 쓸 수 있게 많이 해놓은 뇌 주름이 많다는 얘기는 섬엽이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주름이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잘 반응을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 사실 신체 감각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또 남의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공감을 잘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몸이 아팠다, 통증을 느꼈다, 그러면 섬엽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섬엽의 발달이 공감 능력으로 다가가게 되고 역시 이게 회복 공감을 잘하는 애들은 딴 사람들한테도 지지를 잘 받고 그럴 테니까 회복이 더 빠른 거죠.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위세로 다발이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집중력하고 연관이 있는 부위인데 떨어져 있으면 ADHD가 많이 되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은
시각 자극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. 점두엽이.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낮춰주면서 자극을 줄여준다는 거죠. 자극을 줄여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회복을 잘한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회복을 잘하는 사람의 뇌도 건강한 삶의 뇌랑 비슷해요.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뇌가 아까 보면 명상하면 우리가 뇌섬유업이 좋아진다 그러고 아까 그 집중 과제를 많이 하니까 위 세로다발도 좋아진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다른 이런 뇌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부수적인 이점들도 있나요? 저희가 이제 한 정상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. 행복한 뇌는 어떤 거냐. 그래가지고 행복한 뇌를 막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우리 전에 나왔던 뇌들 연구랑 조금 다르게 우리는 그 섬엽이 나왔어요. 그 섬엽이 발달이 되는 공감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. 그럴 것 같아요?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. 공감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십의 필수 요건이에요. 이 사람이 힘든 걸 공감을 해주고 그걸 이해를 해주면서 리드를 해나가지 잘 따라오죠.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좋아져요. 사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공감 능력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. 왜냐면 행복감도 잘 느껴. 공감을 하니까 서로 지지도 잘 되고 관계도 좋고 그 공감 잘해주는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잘해주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인슐라 그런 섬유엽이 발달하고 그 인슐라랑 연결돼 있는 전전두엽이 발달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좋은 건 두 개 다 가진 거야. 제일 건강한 사람들은 섬유엽이 발달하고 전전두엽이 발달하니까 아까 인슐라를 그 감싸는 조직이 좋아지듯이 인슐라와 그 전전두엽의 앞에 있는 부분이 연결이 강화되니까 이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. 근데 명상도 주관적 그 웰빙 그러니까 행복감이죠. 행복감을 좋아지게 만들어요. 긍정성도 좋아지게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 이유를 보니까 아까 같은 섬엽 아까 계속 나오는 거 섬엽이 명상하면 좋아지니까 그리고 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행복감까지 부수적으로 좋게 만들어지는 거다.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사실은 명상이 뭐 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명상에서 가지는 인생에 대한 관점 또 행복감에 대한 느낌 이 순간순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긍정성을 찾기 굉장히 좋은 거죠. 이런 것들 때문에 명상이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성, 행복감 이런 것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아까 몸짱이 되는 거는 뇌짱이 되는 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뇌가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중요해요. 명상은 뭐 크게 부작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저희 이제 과에서 연구한 것들을 이전에 봤었었는데 자기 연민을 잘하는 사람은 또 뇌가 다르다 이런 연구를 좀 참고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또 자기 연민도 우리 마음챙김 연구, 마인드풀니스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근데 자기 연민이라는 건 뭐냐면 셀프 컴패션을 번역을 한 건데 자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딴 사람한테 잘해주면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책임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. 그럼 그 아기의 아빠가 됐으니까 아마 책임감이 많이 생기고 처갓집이 멀리 있는데도 그냥 주말에 막 가고 막 그랬잖아요. 그 책임감 때문에 가신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런데도 계속 가는 이유가 뭡니까? 그 제 인슐라가 주름이 잘 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. 공감을 잘해서 힘들 걸 그럼요, 네. 아니까. 근데 책임감 때문에 가는데 그 책임감 많은 나를 한 번쯤은 놔주고 이해해주고 책임감은 있을 수 좋아요. 근데 사랑해줘야 돼요 나를. 나를 위해서 쉴 시간도 줘야 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자꾸 칭찬도 해줘야 되고 자기를 도와줘야 되거든요. 컴패션이란 말은 엠파티랑 좀 달라요. 엠파티는 우리가 공감 이런 거죠. 컴패션은 자비라는 뜻으로 또 해석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불쌍히 여기면서도 도와주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셀프 컴패션은 자기 자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돼. 자기를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런 마음가짐도 남도 케어도 중요하지만
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셀프 컴패션을 하는 자애심 있는 뇌를 찾아보니까 우리 세로다발은 전두엽과 그리고 그 시신경 또는 뭐 두정엽에 연결되어 있는 자극 처리의 그 앞에 있는 최고 기능의 뇌를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그 신경인데 그 신경다발인데 그런 거랑 많이 연관이 있는 거죠. 자극이 많으면 좀 내려놔라.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. 근데 이런 마음 챙김 명상도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애 이런 걸 많이 강조하게 되니까 그런 뇌가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자비심 이런 것도 자애 이런 것도 실천해 나가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지만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뇌과학을 이용한 마음챙김, 불안, 우울, 인지 치료가 줄 수 있는 행복감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을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자애, 자비의 이 부가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오늘 뇌과학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마지막 4편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